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분양 상담 전문가 과정을 맡은 유평창 강사입니다. 저는요, 과거에 조흥은행 1호 PB로 활동하면서 부동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아예 본격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현장에서 시행사서부터 투자클럽까지 이끌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특히 분양 상담 쪽에는 많이 개발되고 연구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격 과정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분양 상담 전문가 과정을 잘 이수하셔가지고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분양 상담 업계에 고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최소 10년 이상 많은 기간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은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한번 잘못 겪게 되면 업계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잘못된 상담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그 금액이 거액이다. 그러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상담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고객의 심리까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담 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계약률이죠. 계약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즉 우리 수분양자 또는 고객들은요, 하나의 이유 때문에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이유 때문에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계약을 하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계약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요, 사실 분양 상담 업계는 팀 단위로 움직입니다. 조직 단위로 움직이죠. 어느 한 개인의 역량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실장도 있고 상담사도 있고 여러 역할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팀장 또는 본부장이 돼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고 분양 상담 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고연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분양 현장이 거듭되면서 수분양자 또는 뭐 비록 계약하지 않았지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객군들을 여러분들이 팬클럽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팬클럽이 고객 DB라고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죠. 자, 현장이 하나, 둘, 10개, 20개 진행되면서 나중에는요, 몰려다닐 수 있습니다. 즉 이 팬클럽이 100명 이상 되게 되면 어쩌면 큰 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동산 분양 상담 전문가 과정을 잘 학습하시고 시험도 합격하시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이러한 5가지 장점을 활용해서 분양 상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분양 상담. 저는 분양 쪽보다 상담 쪽에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양 개념은 시행사가 큰 그림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양팀과 어떤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건에 일정한 어떤 그런 계약률이 되면 이제 성공적으로 분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분양팀에 소속된 분양 상담사라는 개념으로 전체적인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알아가지고 분양 상담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 교환은요, 내용을 좀 이렇게 많이 간추렸습니다. 즉 키워드 중심이거든요. 소설식으로 쓰지 않았고 키워드 중심이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개념부터 이해하겠습니다. 투자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상담의 역할이 중요하죠. 큰 틀에서 보면은 땅을 사서 분양 계획을 인허가를 받고, 그리고 분양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해 가지고 입주까지 보통 3년, 짧으면 2년 이렇게 걸리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즉 상담에 관한 역할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목적 달성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의 투자 경험,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합니다. 또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하면 수십 건의 그런 상담 또는 투자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거와 비교해 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부동산 분양 상담의 중요성과 핵심 요건을 요약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하고 금융 투자의 차이점이 크거든요. 사실
부동산은 거액이고 그리고 좀 어떤 부동산 분위기에 뜰 때 그때 하고 다운됐을 때는 안 하거든요. 하지만 금융은 누구나 예금 적금 가입하고 뭐 비과세 또는 청약통장 같은 거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과 금융을 혼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즉 금융처럼 부동산 투자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죠. 자, 부동산 투자에 차지하는 부장 상담 업무를 이해하고 상담의 중요성과 핵심 요건을 배우는 것으로 1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몇 가지가 키워드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요,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자, 주택은 투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한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수십 년간 또는 막내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살 거다 하면은 그 사이에 어떤 투자의 요소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값 올랐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집값 내렸다고 해서 소원할 것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0년, 20년 후에 집을 떠날 때 그때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죠. 살면서 편하고 떠날 때 집값도 올라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개념은 주택에도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외형적으로는 투기와 유사하다. 사실 부동산 수요는요, 실수요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투기, 투자, 예비, 가수요, 뭐 미래 수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와 유사할 수 있고요. 초보자든 전문가든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 하면 전문가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새내기 공인중개사, 연말에 시험을 합격을 해서 이제 개업을 할 때 오래된 노련한 그런 공인중개사들의 물건을 받습니다. 즉 정말 전망도 없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그런 지역에 물건을 권리금까지 주면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거래가 잘못돼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럼 재무적으로 치명상이다. 자, 금융은 어떻습니까? 뭐 보통 주식 투자에서 망했다 하더라도 뭐 1, 200만 원, 1,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 이상 하는 분들은 아주 직업적으로 하는 거고요. 따라서 금융은 내가 투자에 망했다 하더라도 뭐 한 1년 정도만 허리띠 조여매면 다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부동산 안 그렇죠. 심지어요. 거액의 융자를 받아서 거액의 부동산 샀을 때 나중에 그 어떤 시세가 폭락했을 때는요, 빚만 남습니다. 당연히 은행에서 경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거래 사고가 됐을 때 치명적인 재무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분양 상담 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중위험 중수익입니다. 자, 주식은 고위험 고수익이죠. 정기예금은 저위험 저수익입니다. 부동산은 중위험 중수익이다. 잘 하시면은요, 저위험 중수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자, 자본 차익이냐 아니면 월세 소득이냐 다 다르죠. 즉 분양 상담 물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아파트라든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어떤 캐피탈 게인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소득을 중심으로 해야겠죠.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가지고 수익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정부 정책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가령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 했을 때 찬물을 끼얹는 그런 정책을 펼 수도 있고요. 미리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반면에 너무 침체됐다 하면은 이제 부양 정책도 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과 금융 투자의 차이점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 비교 열위를 봐야 됩니다. 자, 부동산은 보통 장기입니다. 주택을 1주택을 사가지고 나중에 비과세 받으려도 2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되죠. 일부 지역은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금융은 중단기, 길어야 중입니다. 여러분, 금융상품에서 장기 상품의 기준이 1년이거든요. 1년이 지나면 장기로 봅니다. 금융은 그렇습니다. 또는 CMA라든가 뭐 보통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일이죠, 1일. 1일 단위로 만기가 뭐 된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덧대 다니는 거니까. 자, 부동산은 거액입니다. 최소한 억대. 억소리가 나죠. 하지만 금융은 뭐 10만 원도 가능합니다. 뭐 금액에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금융이고요. 부동산은 황금성, 즉 크기 때문에, 장기이기 때문에 황금성에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즉 누구나 쉽게 사거나 팔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보유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황금성이 좀 뛰어나죠. 금융은
사실 황금성과 유동성은 비슷한 말인데요. 황금성이라는 개념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금융은 해지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요. 자, 부동산은요, 지역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완전 다른 시장입니다. 또는 수도권, 비수도권 다른 시장이죠. 국내, 해외 다릅니다. 하지만 금융은요, 모니터 안에 똑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간 차이만 있습니다. 즉 모니터 속에 한국, 미국, 중국 또는 국내, 해외 또는 채권, 주식, 예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런 시차만 있는 것이죠. 자, 부동산은 거래사고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매우 큽니다. 하지만 금융은 작습니다. 작더라도 어떤 개념이면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정도의 손실입니다. 즉 원금을 다 까먹는 것은 그거는 투기이고요. 원금의 10%를 날렸다, 이런 큰 손실을 볼 수 있는데 부동산은 원금이 제로가 될 수 있죠, 잘못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과 금융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부동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분양 상담 업무, 상담 업무가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자, 시행사나 시공사의 분양 일을 대행해 주는 거죠, 상담사분이. 그 계약 체결에 접점에 있는 거죠. 즉 시행사 대표님이 직접 상담을 하거나 체결하지 않습니다. 유니폼 입고 또는 정장을 입고 모델하우스 또는 어떤 길거리에서 홍보 활동하든 그런 고객의 접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물건의 가치를 전달하는 겁니다. 가치. 가격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가격은 시행사 대표라든가 아니면 시공사라든가 이런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가격은 이미 주어진 상수입니다. 상수.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변수는 이 물건의 가치를 잘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흥행 이벤트, 분양 상담사 분들이 하는 것이죠. 자, 소비자의 눈높이를 조율하는 거죠. 같은 물건이라도 상대적으로 좋게 보일 수 있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미래 고객 확보입니다. 즉 계약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DB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물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잘 팔리는 물건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분양상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정리해보면은요, 계약 체계에 접점에 있고 좋은 물건이라고 하지만 잘 팔리는 물건으로 하려면 물건의 가치를 잘 전달해야 되고 분양 흥행 이벤트를 잘해야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분양상담 전문가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소비자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자, 소비자 눈높이는 이만큼 있는데 물건의 가치 이만큼 있다. 갭이 있죠, 이만큼. 자,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뭘로 메꿀 거냐? 이 갭을 가격으로 메꿀 수 없습니다. 가치로 메꾸는 거죠.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상담 업무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상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단축시키면서 사업성을 제고한다. 가령 3개월 만에 완판됐다라고 했을 때는 자금 다 회수가 됐죠. 그러면 이 시행사라든가 시공사는 다음 현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하지만 1년, 2년 입주할 때까지도 분양이 다 안 됐다. 그러면 사실 망한 사업장이죠. 이럴 경우에는 민원 생길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부실공사 우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양 물건의 최종 프리젠터입니다. 최종 프리젠터. 많은 브로셔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줍니다. 모델하우스에 내보이는 기가 막히게 조감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는 역할을 바로 상담 전문가가 하는 것이고요. 소비자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좋다, 나쁘다.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분양 상담 전문가시고요. 주변 지역의 여론 형성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의 분양 상담사가 적게는 100명, 많게는 수백 명의 그 어떤 수분양자 후보, 고객들을 만나죠. 자, 그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거나 다른 현장 갔을 때 말을 옮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론 형성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분양 업무 외에 브랜드, 시행사, 시공사의 브랜드의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A라는 시행사, B라는 건설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분양이 안 돼서 1년, 2년, 3년 입주 후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이죠. 그럴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가 뚝 떨어지겠죠. 하지만 조기 완판됐다 이거죠. 여러분의 수고로. 그럼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유니폼을 입게 하고 정장 또는 명찰을 폐용하게 하는 것이 좀 맞다고 합니다. 브랜드의 프리젠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요건은요, 분양 물건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맞춤 상담을 한다는 겁니다. 자, 분양 물건의 적절성 평가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최종 단계가 바로 분양 상담 전문가시고요. 워킹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일 수 있고 유동 고객일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이 지나가다가 들리는 거죠. 모델하우스를. 이런 분들이 다시 방문하는 겁니다. 처음에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우리 어떤 홍보하는 분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뭐 사은품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와 보니까 정말 괜찮은 물건이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방문할 때 누가 옵니까? 배우자가 같이 오거나 자녀를 손잡고 오거나 부모님을 손잡고 오거나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명의 워킹 고객이 2명에서 10명까지도 반복적으로 고객들을 모시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투명하고 안전한 분양자금 관리를 신탁사를 많이 끼고 하죠. 이렇게 투명하고 안전한 분양자금 안내를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사실 과거에 잘못된 그런 뭐 분양 상담 업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었죠. 즉, 이 자금 관리를 허술하게 해가지고, 즉, 미준공 리스크, 가장 큰 거죠. 사고 중에서 미준공 리스크. 건물이 짓다가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 짓다 마른 그 시멘트 덩어리는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를 해버리죠. 그러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냈던 그 수분양자들은 고스란히 어떤 위험을 떠안는 거죠. 이랬을 때 이 분양자금 관리를 시행사가 좌지우지하는 것보다 신탁사가 안전하게 관리한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고요. 자, 특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분양상담사의 자질. 자질은 뭡니까? 직업윤리죠. 즉 상도에 어긋나지 않게. 가령 수익성만 본다고 치면 자질은 의미가 없죠. 나쁜 물건을 좋게 표현한다든가 또는 이 MGM이라고 하죠. MGM 수익입니다. 상담사님들의 MGM이 큰 데만 가게 되면 수익성은 높죠. 하지만 MGM이 크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했을 때는 분양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양 상담 조직에다가 많은 그런 그 수수료를 주고 분양을 요구하는 건데 이렇게 MGM도 적정해야 되는 적정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직업윤리에 맞는 거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상담사 자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솔직한다든가 또는 일관성이 있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분야물건 우수성과 맞춤 상담과 적정성의 평가를 통한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재방문을 유도한다든가 또는 분양 자금이 잘 관리되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는 분양 상담 자질이 뛰어난 분들이 모였을 때 분양은 성공하는 거죠. 자, 분양 성공은 사실 투자의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미분양됐을 때는 어떤 시행사도 망하겠죠. 시공사 공사대금 못 받겠죠. 그러면 나중에 주변에 그런 짓다 마른 건물이 있거나 미분양된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주변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도 사실은 불이익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요건을 잘 이해하시고 나머지 강의를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이번 1강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요, 금융투자와 다릅니다. 자, 거액 투자 자금과 황금성 제약 등으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는 핵심 전략은 바로 분양 상담 업무라는 거죠. 분양 상담사가 제대로 하면은요, 사실 그렇게 뛰어난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완판될 수도 있습니다. 자, 분양 일정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성을 제고하고 분양회사의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TV 홍보한다고 치면 많은 거액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차피 쓰여질 그럴 어떤 분양 대행 수수료만 가지고도 브랜드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가성비가 높은 그런 홍보, 광고 기회가 되겠죠. 역량 있는 분양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성향, 지역 주민이든 아니면 그 물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가망 고객분이든 파악해서 분양 물건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릴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사실 우수성이 있지만 반대로 우수하지 않은 성향도 있습니다. 완벽한 물건은 없죠. 제가 17개의 그 요소를 나눴거든요. 그 17개의 요소 중에서 다 뭐 1등급 맞는 그런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는 빠지고 일부는 뭐 좋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점 척도법으로 봤을 때요. 1, 2, 3, 4, 5를 봤을 때 보통 3점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중에서 어떤 요소가 5점을 맞았다, 높은 점수 맞았다 하면 그것 때문에 계약할 수 있고, 또 어떤 요소 때문에 어떤 요소가 1점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난 정말 싫어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옆에 있다. 그러면 분양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자질의 분양 상담 조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분양 상담 조직에 들어가는 분이 상담사고요. 조직을 이끄는 분이 리더입니다. 총괄하는 분이 본부장이시고요. 이렇게 이러한 상담 조직을 확보하려면은 이러한 분양 상담 전문가 과정을 잘 이수한 그런 분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